가을 쪽파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을에 쪽파를 심는 대부분 분들은 김장대 쓰시려고 많이 심으시죠. 그리고 김장대 쓰고 남는 것을 이제 노지에 그대로 두면은 겨울에 노지에서 월동을 하고 내년 봄에 아주 싹이 나와서 또 수확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총구로 쓰는데요. 쪽파는 내가 언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재배 시기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쪽파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쪽파도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혼행성 채소입니다. 대각과 작물이죠. 대각과 작물은 쪽파, 마늘, 양파 이런 것이 있는데요. 같이 뒤에 이어서 심으면은 연작의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늘, 양파 심은 곳에는 쪽파를 피하고요. 쪽파를 심은 곳은 마늘, 양파 이런 백합과 작물을 재배를 피하셔야 연작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쪽파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혼혈성 작물로 생육 적온이 15도에서 25도입니다. 10도 이하에서는 좀 성장이 둔화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라요. 이제 5도 정도 내려가면은 생육이 정지되는데요. 우리 노지에서는 겨울에 영하로 떨어져도 그냥 잎은 시들었어도 인경, 땅속의 알뿌리가 동해 피해를 입지 않고 내년 봄까지 견디고 내년 봄에 가장 일찍 또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일찍 쪽파를 드실 분들은 가을에 좀 심으셔야 돼요. 봄에 심고 싹이 나오게 하면은 꽤 늦습니다. 겨울 노지에서 월동한 쪽파는 봄에 가장 일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텃밭 농부님들은 봄에 일찍 아주 부드러운 쪽파를 드시려면은 미리 좀 심어 놓으신 것이 좋아요. 저는 지금 뒤에가 지금 쪽파 좀 심어졌죠. 이 쪽파는 김장대 쓰려고 심어 놓은 거고요. 좀 먼저 자란 것들은 저희 집사람이 예쁘게 뽑아도 먹기도 하고, 지금 이런 것은 좀 상태가 안 좋네요. 고자리파리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고자리파리 피해죠. 이건 그 고자리파리 피해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입이 처진 것, 이런 것은 지금 밑에 고자리파리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고자리파리. 이제 그 날씨가 추워지니까 고자리파리 피해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고요. 이건 김장 때 심으려고 쪽파를 심어 놓은 거거든요. 쪽파는 심고 보통 한 45일, 50일이면 수확을 합니다. 우리 전문 재배 농가에서는 60일 정도 될 때 수확을 해야 가장 쪽파가 크고 수확량이 많은데요. 우리 텃밭에서는 그때까지 두지 마시고 한 40일 정도 넘으면은 큰 것부터 수확해 드시면 돼요. 그 40일 정도 됐을 때가 가장 부드럽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제가 심고 그 한 40일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김장 때 쓰기는 좀 빠릅니다. 빨라요. 그래서 오늘 다시 쪽파를 심는데요. 제가 김장을 보통 한 12월 초순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놔두면은 이건 너무 자라버리죠. 너무 자라버려. 오늘이 10월 21일. 지금 심으면은 12월 초까지 한 40일 정도 자라거든요. 약간 좀 작긴 하지만은 그때 부직포 좀 씌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면은 김장 때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제 김장 때 쓸 쪽파하고요. 그리고 김장 때 쓰고 남은 쪽파 노지에 뒀다가 그냥 그대로 월동하고 내년 봄에 가장 먼저 수확할 쪽파를 심습니다. 네, 쪽파 종구 손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밑에 마른 뿌리는 잘라주세요. 이 마른 뿌리가 길게 있으면은 땅에 심었을 때 그 뿌리 때문에 딱 밀착이 안 되니까 잘라주시고요. 우게 이 알뿌리, 이 비늘줄기죠. 비늘줄기는 3분의 1을 잘라줍니다. 3분의 1을 잘라주세요. 잘라주는 이유는 이게 이제 잘라줌으로써 싹이 한꺼번에 균열하게 나옵니다. 균열이 나서 한꺼번에 크죠. 그리고 이건 봄에 수확한 종자라서 이렇게 막 발화가 되고 있는데요. 여름에 늦게 수확해가지고 휴men기간이 지날락 말락한 것들은 이렇게 잘라줌으로써 상처를 줌으로써 또 발화가 촉진됩니다. 식물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은 막 종족 번식 때문에 싹을 내밀거든요. 그래서 싹이 좀 더 빨리 나오는 효과도 있고요. 균일하게 나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늘줄기, 이것은 큰 것은 하나, 작은 것은 뭐 2개, 3개 붙여서 심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곳 할머니들 말씀이
이 큰 것 하나 심은 것보다 작은 것 여러 개 붙여서 심은 것이 훨씬 낫더라. 그래요. 여기 시골 할머니들이 각자 경험의 차이겠는데요. 그런다고도 아시고, 일단 알뿌리는 3분의 1을 잘라주시고, 그리고 큰 건 하나, 작은 건 2개, 3개씩 붙여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쪽파 종구 손질이 끝났고요. 이제 이 쪽파 종구 소독을 하는데요, 심기 전에. 농약 판매하는 농약방에 가면은 그 종자 소독용 농약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근데 저는 텃밭에서는요, 약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 요걸 사용합니다. 요안락스, 바이러스, 유해세균 99.9% 제거하는 것, 곰팡이까지 제거가 되죠. 지금 우리가 이 쪽파 종자를 소독할 때는 이 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하고요, 또 그 응애 같은 그 벌레, 그것도 사멸시키기 위해서 종자 소독을 하는데요. 저는 락스를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락스 레귤러 식품 첨가용입니다. 이거 0.3% 용액을 희석해서 여기다 30분간 침질을 하는데요. 물 1리터에 3ml입니다. 물 10리터에 30ml죠. 제가 락스 선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텃밭에서는 그냥 생활 주변에 있는 사용 가능한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종자 씨앗을 심을 때는 소독을 해주면 좋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과 그리고 응애 같은 이런 곤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해주면 좋은데요. 저는 늦봄에 기온이 올라갈 때 심는 이 대부분 작물들은 소독을 해요. 이 쪽파도 봄에 심을 때는 종자 소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기온이 떨어져요. 지금 요즘에는 야간 온도가 10도 밑으로 떨어지죠. 뭐 내일 모레는 서울이 막 3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는 가을에 심을 때는 종자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유해 세균들이 활동을 못해요. 추워서 활동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되는 발효균, 이런 호모균, 고초균, 방성균, 이런 유익균들이 활동을 하고 유해균들은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에 심을 때는 저는 종자 소독을 하지 않고요. 기온이 올라가는 봄에 4월, 5월에 심을 때는 종자 소독을 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